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채권, 다시 타이밍을 잡을 채권, 실익이 없어서 종결해야 할 채권.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채무자 재산을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 자동차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정보회사 김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김팀장님,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항상 오해가 따라붙습니다. 어떤 분은 다 알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별거 못 알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생하는 개인 채무자 조사 해버스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몰래 뒤쫓거나 통장 잔액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거나 차고 문 열고 자동차 확인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신용정보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그럼 개인 채무자 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 개인 식별 정보,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는 단계. 조사의 첫 단계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 수십 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해보스에는 다음 정보들이 정리됩니다. 성명, 출생연도, 기준 나이, 성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일부만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 채무자가 내가 찾는 그 사람 맞는지가 정확히 정리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모든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2. 신용평점, 이 사람의 금융 성적표, 그 다음이 신용평점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걸 가볍게 보시는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조사해보수에는 보통 2개의 신용평점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평가기간 기준으로 현재 점수, 최근 몇 년간의 흐름, 그리고 평균 대비 어느 수준인지까지 정리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다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추심은 감정이 아니라 이 숫자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3. 카드 금융거래 흔적, 돈의 출입구를 본다. 다음은 카드와 금융거래 흔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얼마나 쓰는지, 어디 쓰는지 실시간으로 다 본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카드사가 열려 있는지, 언제 개설했는지,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이 정도 정보는 확인됩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카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완전히 금융활동이 끊긴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건 과거 거래 패턴, 카드 결제 흐름, 대출 관계 등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주로 쓰는 은행이 어디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순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작위 압류가 아니라 타겟을 정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4. 대출 보증 관계, 숨겨진 부담 확인. 그 다음은 대출과 보증 관계입니다. 현재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연체가 있는지, 누군가의 빚에 연대보증을 써 있는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현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미 빚으로 포화 상태인지, 아직 여지가 있는지 여기서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5. 공공정보, 연체, 채무불이행, 법원 기록. 이제 조의 핵심 파트로 들어갑니다. 공공정보입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연체기록, 채무불이행 등록 여부, 과거에 법원 절차가 있었는지, 경매나 집행기록이 있었는지 등이 정리됩니다. 이 정보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빚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서입니다. 습관적으로 도망친 사람인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정리하려고 한 사람인지 여기서 구분됩니다. 6. 소득 추적 정보, 없다는 말의 진실. 많은 채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다. 나는 벌이가 없다. 하지만 조사해보세에는 소득 추정 정보가 나옵니다. 과거 금융거래, 카드 사용 패턴,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연소득을 추정하고 그 신뢰 수준까지 표시됩니다. 이 수치는 정확한 세무 자료는 아니지만 완전 무소득인지 아니면 숨기는 건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7. 개인조사에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실시간 계좌 잔액을 직접 줘야지 못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강제로 떼거나 집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이건 법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집행 전 설계 단계이지 집행 그 자체는 아닙니다. 8. 그래서 이 조사가 왜 중요한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통장 잔액은 모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가 없으면 집행은 도박이 됩니다. 조사를 하면 어디를 치면 반응이 나올지, 지금 칠 타이밍인지, 아예 기다려야 할 채권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채권, 다시 타이밍을 잡을 채권, 실익이 없어서 종결해야 할 채권, 이 판단이 추심의 절반입니다. 9. 김 팀장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조사 없는 추심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제대로 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운 채권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채무자 조사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법이 허용한 만큼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혹시 인터넷 보고 감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아는 것, 그게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못 받는 채권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개인 채무자 추심을 고민하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하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 없다는 것 이제 아셨죠? 단 그 데이터를 읽는 추심 담당자에 의해 횟수율이 변동 생길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채권자는 외 경륜 있는 담당자, 즉 영업 직원이 아니라 직접 대금 회수하는 담당자를 잘 만나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채무자의 추정 부동산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동산을 보고 실제 채무자 소유인지 김 팀장은 합법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형사고소를 많이 하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한 조사해보서는 형사고소할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을 때 그 당시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조사해보서는 몇 년 전에 상황도 나오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이 부분을 조사해보서를 보고 담당 형사한테 형사님, 이 신용정보회사 조사해보서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 사람은 망가졌습니다. 요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고소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법인 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용정보회사 조사해보서는 대손상각 처리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세금 10%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활기찬 아침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새벽에 출근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합니다. 자,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